1990년 시작된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은 일요일 저녁 ESPN을 통해서 중계되는 전국 중계입니다. 다른 경기와 겹치지 않게 단 한 경기만 중계하면서 팬들로 하여금 어떤 경기를 봐야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게 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화제를 만들며 결국에는 스타 선수나 인기팀을 탄생시키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컨셉은 야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NFL이나 NBA,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도 각자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런 전국 중계 개념의 메인 이벤트 경기를 진행합니다. 주로 가장 화제가 되는 선수가 있는 팀이나 인기팀들 간의 대결로 진행이 되며, 이런 경기에서의 대화력은 단번에 전국구 유명 선수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이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은 가장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많은 야구 중계였고, 수많은 명승부들이 이 썬데이 나잇을 통해서 중계되었습니다. 로저 클레멘스와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삼진쇼는 아직도 보스턴 팬들이 손꼽는 마르티네스의 최고의 경기 중 하나이며, 양키즈와 보스턴 팬들에게 마이크 무시나와 데이비드 콘의 투수전도 최고의 명경기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 무시나는 퍼펙트 경기 달성에 스트라이크 하나를 남겨놓고 안타를 허용하면서 완봉승을 달성했습니다. 상대 투수였던 데이비드 콘은 가장 최근에 퍼펙트를 달성한 선수였습니다. 데이비드 콘이 퍼펙트를 달성할 때 그는 양키스 선수였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썬데이 나잇은 2007년 제 생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수인 톰 글래빈이 300승을 달성한 경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썬데이 나잇 경기를 한 팀은 뉴욕 양키스일 겁니다. 구 양키 스타디움의 마지막 경기도 썬데이 나잇 경기로 치루어졌으며, 마리아노 리베라의 500세이브 경기도 썬데이 나잇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의 인기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썬데이 나잇의 위상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NBA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은퇴 후 NBA는 매년 시청률이 떨어졌고, 2010년대가 시작되고 2014년 아담 실버가 새로운 커미셔너가 되자 NBA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NBA 프랜차이즈가 있는 주에서는 NBA 경기에 스포츠 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부터 손을 봅니다. NFL이나 유럽 축구, 그리고 미국의 대학 스포츠에서 스포츠 베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담 실버의 이런 결정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MGM과 같은 카지노 기업들과 협업을 시작했고, NFL을 키워준 공신 중 하나인 인게임 베팅을 적극적으로 대거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경기의 승패 혹은 총 득점에만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 경기 내의 선수들의 플레이에 베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NBA가 스포츠 베팅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버리는 시기와 3점슛의 중요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시기가 겹치는 것이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아담 실버는 NBA 중계권의 힘을 디즈니 산하인 ESPN과 ABC에 실어주게 됩니다. 스포츠 베팅의 대거 허용, 그리고 디즈니와 손을 잡은 일은 제가 볼 때는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NBA가 부활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일입니다. ESPN은 종합 스포츠 채널이지만 메이저리그와 NFL은 일주일에 많아야 2경기를 중계하는 반면, 이제 NBA는 원하는 경기들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SPN의 자체 중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ABC와 같은 방송국들도 결국에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ESPN 입장에서는 꼭 ESPN 중계가 아니더라도 디즈니 산하 방송사 중계라면 자신들의 이익인 것입니다. NBA의 인기와 시청률이 곧 가장 큰 이익으로 이어졌기에 ESPN에서는 다른 스포츠들보다 NBA를 중점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은 어느새 ESPN의 메인 중계에서 ESPN2의 중계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안다던 이 관계는 지난 시즌을 통해서 더욱 공공연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고 NBA는 제한된 공간에서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플로리다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의 다른 주에서 NBA 플레이오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NBA는 플로리다 안을 강행합니다. 선수들은 디즈니랜드의 호텔에서 숙소 생활을 했고, 경기는 ESPN의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ESPN은 플레이오프 동안 선수, 코치, 감독들의 인터뷰를 독점했으며 컴플렉스 안에서의 취재도 디즈니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디즈니와 NBA가 하나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고, 이 지점이 아마도 칼자루가 NBA에서 디즈니로 넘어간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흥미로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NFL 경기를 제외한 스포츠 경기의 시청률 10위까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NFL 시청률이 워낙 잘 나와서 NFL을 제외했다고 해도 알려진 대로라면 이 순위표에는 NBA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있어야 하지만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 농구가 1위와 2위를 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경기가 5경기가 있으며 경마인 켄터키 더비와 골프 경기인 마스터스가 있습니다. 이 시청률표는 바로 디즈니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도 적용됐지만 야구 채널인 만큼 주요 이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생각만큼 NBA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고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자 디즈니의 고민은 깊어졌고 이 시점에서 NBA는 2024년 현재의 중계권 계약이 끝나면 ESPN과 ABC로부터 현재의 연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보다 3배 정도가 늘어난 연 7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원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NBA는 NFL의 현재 중계권 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그와 맞먹는 계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NFL의 현재 중계권 계약은 연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디즈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디즈니가 절대 연 7억 달러의 중계권을 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NBA와 NBA 스타 선수들이 현지의 인기를 얻게 해준 것이 디즈니와 그 산하 방송국들이라면 그 인기를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자신들이다. NBA가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기 시작했으니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디즈니, 아담 실버, 르브론 제임스가 하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디즈니의 방침에 협조를 잘했던 르브론 제임스가 디즈니와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12월에 시즌을 시작한다면 한 달을 쉬겠다 와 같은 발언을 하고 올스타 게임 스케줄이 발표되자 얼굴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결정이다. 올스타 게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하나도 흥분되지 않는다 와 같은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합니다. 그리고 최근 플레이 라운드에 대해서는 누가 생각해낸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을 생각해낸 사람은 해고되어야 한다 라고 공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12월의 시즌 시작도, 올스타 게임도, 플레이인 라운드도 떨어진 시청률과 광고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디즈니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물론 올스타 게임은 TNT를 통해서 중계되긴 했지만 여전히 디즈니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르브론 제임스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런 발언들은 디즈니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발언인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의 이단 스트라우스는 여기에 대해서 NBA를 대표하는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의 이런 발언은 더 이상 I love this game이 아닌 너무 하기 싫다 혹은 억지로 한다라는 메시지이며 이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NBA 전국 중계의 평균 시청자 수는 최악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2019-2020 시즌에 295만 명에서 이번 시즌 266만 명으로 더 떨어집니다. 디즈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결정이라고 보이지만 NBA 입장에서는 디즈니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른 방송국들은 디즈니와 NBA를 하나로 보기에 디즈니 말고는 다음 중계권 입찰에 나설 방송국도 없는 상황입니다. 디즈니의 결정은 NBA 선수들의 마블 코믹스 히어로화입니다. 네, 여러분은 분명 제 말을 제대로 들으셨고 저도 여러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디즈니는 마블 아레나 오브 히어로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워리어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칸스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경기는 각 선수들을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와 같이 마블 코믹스 캐릭터화 시키고 중계 화면에 코믹스 효과를 넣었으며 선수들은 경기를 하면서 마블 히어로 포인트라는 점수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블 히어로 포인트라는 점수를 가장 많이 쌓은 선수는 그 경기의 히어로가 되는데 하필이면 첫 경기에서 마블 히어로가 된 선수는 커리, 론조볼, 잉그램, 자이언과 같은 선수들이 아니고 비호감 이미지를 많이 쌓고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은 좋다 나쁘다의 의견보다도 정말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디즈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마블 캐릭터들과 NBA 선수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NBA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대체 이 이야기가 메이저리그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부터 ESPN이 드디어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을 ESPN2가 아닌 ESPN의 일요일 저녁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와 메이저리그는
현지의 계약보다 20% 적은 금액으로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중계권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3배를 더 달라는 NBA와 현재보다 20%를 적게 받은 메이저리그의 계약이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MLB는 매일 1개 이상의 경기를 MLB.com을 통해서 무료 중계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손잡고 매주 1경기 이상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현재 스포츠 중계 사업 진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ESPN은 제프 파산과 같은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들의 기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ESPN의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은 시즌 시작부터 지난 시즌 대비 34%의 시청률 상승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의 알렉 봄은 데뷔 후 처음으로 북미 실시간 SNS 검색 순위 6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매주 일요일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 관련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취약층으로 분류되었던 10대 시청자가 37% 상승하고 여성 시청자가 31%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 시청자 수가 58만 명 정도였던 썬데이 나잇은 현재 1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단장하고 NBA 견제를 위해 디즈니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는 바로 이 썬데이 나잇에 김광현 선수가 카디널스의 선발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큰 경기 혹은 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에 등판하는 김광현에게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 2년 차에 전국구 선수로 발돋움한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빅게임 전문 투수인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국구 선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잠시 후에 김광현 선수 선발 경기 현지 반응 실시간 댓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